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확률과 통계 시간이 되었네요. 쌤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밖이 굉장히 맑고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밖에 놀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여러분들도 어떤가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또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정말 기특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확통 수업을 함께 즐겁게 해봅시다. 오늘 뭘 배울 거냐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울 거예요. 과연 이게 뭘지 한번 같이 볼게요.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면 생각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문자로 대화를 나눌 때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한다. 이것을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탐구 1번을 볼게요. 요 쌍따옴표라고 하나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바랑 괄호 표시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구해볼래요? 벌써 다 구하셨어요? 빠른데 일일이 다 안 쓰고 구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 친구들은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순열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기호 3개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뭐지? 3 팩토리얼 해서 6가지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탐구 2번도 한번 해볼까요? 기호, 웃는 표시, 점 웃는 표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일까? 네, 구하셨어요? 답이 뭐가 나왔나요? 6이요? 3이요? 답이 뭘까? 그렇지, 답은 3이에요. 왜 6이 아닐까? 1번은 6이었는데 배신감이 들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웃는 표시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점이 제일 뒤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3가지가 안 나오죠.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탐구 2번에서는 지금 문자 2개가 똑같아요. 1번에서는 3개가 다 달랐는데 2번에서는 똑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일렬로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3 팩토리얼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지금 크기랑 모양이 같은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아는 건 있어요. 뭘까? 그치, 서로 다른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빨간 공 2개랑 파란 공 3개를 전부 다 다른 애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름 쓰기예요. 이름을 붙여줬더니 공이 4개로 와서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딱 만든 거죠.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죠? 그치, 5, P, 5, 즉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공들을 쭉 나열을 해봤대요. 교과서에서 선생님도 해봤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지금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경우들이 전부 다 빨간 공이 앞에 나열되어 있고 파란 공이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은 이 번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번호가 다른 공들인데 결국에 우리가 번호를 싹 지우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의 경우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추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네모칸에 있는 경우들은요, 모두 빨간 공이 앞에 놓이는 경우예요. 근데 이 빨간 공 2개를 일렬로 앞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2팩토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파란 공 3개를 뒤에다가 나열을 할 건데 이 3개를 차례대로 뒤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만큼의 경우가 결국에는 한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복된 경우를 전부 다 하나로 퉁쳐주려면 전체 경우에서 어떤 조작을 해주면 될까? 그렇지, 같이 중복되는 것만큼을 전체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전체에 5개 서로 다른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만큼 나눠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10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알고 가자. 17페이지를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뭐 이렇게 해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자, 아까 전에 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경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중복되는 경우만큼을 나눠줬죠. 근데 같은 게 p개 있으면 p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p 팩토리얼, 그 다음 q개 있으니까 q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q 팩토리얼, 그 다음에 r개가 있으면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r 팩토리얼.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나열을 하니까 지금 여기는 다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만큼을 중복한 만큼을 우리가 전체 경우에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배웠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되었는지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문자 AA, BB, BB에서 A가 몇 개? 2개, B가 몇 개? 4개 있으니까 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6팩토리얼에서 A 2개니까 2팩토리얼, 그 다음 B 4개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6팩토리얼은 6, 5, 4, 3, 2, 1 그리고 2팩토리얼 2 곱하기 1 4팩토리얼 4, 3, 2, 1 여기까지 쓰고 계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같은 거 지울게요. 4, 3, 2, 1 그리고 2랑 6 약분하면 3, 5만 남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15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예제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어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단 거리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자, 어떻게 간다? 최단 거리로 간다. 그럼 쌤이 지금 여기에서 최단 거리 그려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요. 최단 거리입니까? 아, 아니죠. 여기서 지금 돌아갔어요. 무려 지금 하나, 둘, 2칸이나 쓸데없이 돌아갔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그치, 이렇게 가다가 B를 향해서 가다가 B를 향해서 가다가 B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니까 빠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노빠꾸다. 절대로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직진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놓은 요 모양을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이 모양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갔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갔어요. 오른쪽 세 칸, 위쪽 세 칸, 오른쪽 두 칸.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갈 때도 이렇게 나올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맞죠? 자, 요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위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갈 때는 항상 오른쪽 몇 번? 5번. 그리고 위로 갈 때 몇 번? 3번.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최단거리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 화살표를 5개 그리고 위쪽 화살표를 3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요 총 8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방금 배운 것대로 해볼게요. 지금 총 8개의 화살표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분자에다가 8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게 5개가 있으니까 5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위쪽 화살표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8, 7, 6, 5, 4, 3, 2, 1 그리고 분모에도 5, 4, 3, 2, 1 뒤에 3팩토리얼 있죠? 3, 2, 1 자, 그럼 여기서 같은 거 지어볼게요. 3, 1 지어지죠? 그 다음에 4, 5 지어지고 3, 2, 6 그럼 8, 7 남네요. 뭘까요? 56 따라서 답은 5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팁을 줄게요. 이거는 그냥 뭐 꼭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서 아,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문제 풀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죠. 자, 그때는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요 한 칸 갈 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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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만나면은 지금 여기 요 점까지 오는 경우가 요 경우 더하기 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2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도 대각선끼리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5, 더해서 6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 더해서 3, 더해서 6, 더해서 10, 더해서 15, 더해서 21, 그리고 더해서 4, 더해서 10, 더해서 20, 더해서 35, 더해서 56 해서 똑같이 5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익숙해지면은 여기 방금 우리가 같이 푼 요 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참 좋겠죠? 자, 여기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개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과 7번 딱 두 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이것을 풀고 답을 맞춘 다음에 댓글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